네, 부천에 가면 아주 특별한 식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비의 심야식당. 이름 특이하죠? 청소년을 위한 거리 식당인데요. 매주 금요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맛있는 저녁 한 끼를 무료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은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 이외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배드민턴도 치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많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죠? 꼬비의 심야식당 오세향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세향입니다. 네, 이 꼬비의 심야식당 이름이 마치 만화 제목 같기도 한데요. 이 꼬비가 어떤 뜻인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꼬비는 꼽사리에서 나온 캐릭터 이름이고요. 이 꼽사리라는 게 이제 서랍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형상화해서 저희 마을에서 축제한 적이 있어요. 네. 추억을 꺼낸다는 의미에서. 아. 그래서 꼬비라는 이름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했고, 요번에 우리 청소년 심야식당 이름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게 된 것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꼽이라는 거는 이제 꼽살이라는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주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중요하지도 않고 네. 하지만 누구나 다 어디나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심야식당은 우리 청소년들이 다 알고 있는 진짜 소설책 이름입니다. 네. 그 심야식당은 심야에 있는 어떤 식당이 자기에게 고민이 있는 사람들 가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해주고 얘기를 하면서 힐링이 된다라는 그런 소설책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아.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해서 상품권 10,000원을 걸고 당첨된 그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셨네요. 꼬비도 의미가 있고 심야식당도 의미가 있고. 심야식당 저도 이제 이 영화 제목으로 본 것 같고요. 요즘에 네네. 뭐 야간 매점 이런 것도 이제 예능에서 유행인데 그럼 지금 이 꼬비의 심야식당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그런 식당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저희는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지금 한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름이 되면 조금 아이들이 밖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아이들이 한 몇 명이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한 80-90명 정도 저희 단골 고객들이 좀 오고요. 아, 네. 오면은 일단은 밥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뭐 인사말로도 밥 한번 먹자 뭐 이렇듯이 그렇죠. 밥이라는 거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아이들이 밥을 되게 즐거워하고 저희가 또 그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맛있고 좋은 밥을 제공하실 것 같고요. 그럼 아이들,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밥 먹으러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단골들이 생기다 보니까 메뉴도 막 자기네가 알아서 홍보를 하고 네. 또 건의도 하면서 굉장히 밥을 먹는 그 밥상 자체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밥을 공짜로 준다.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의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식당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 대표님이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의 지원은 이 지역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름 모를 독지가가 이 뜻을 보내오면서 네. 만들어졌고요. 저희 지역사회에 이 의견을 내어놓고 여러 가지 뭐 기관, 주민들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봉사 팀이 뭐 종교기관도 들어오고 단체도 들어오고 또 어르신들 그 조직에서도 들어오셔서 네. 각 주마다 지역 주민들이 담당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요. 이런 일이 사실 후원금이 많고 그렇게 돼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어느 날 어느 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독지가분이 저희는 밥차가 있어요. 밥차를 사주셨어요. 아, 그럼 차에 직접 네네. 밥을 해서 이동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와서 그 차에는 이제 꼬비 캐릭터가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네. 그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아이들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전부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고 말할 때 식구라고 쓰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이게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먹는 것 이상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아이들이 여기 오면 밥만 먹고 가진 않죠? 여기서 여러 가지 그렇죠.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밥이라는 게 상당히 공동체 형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햄버거는 혼자 먹을 수 있지만 밥은 같이 먹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사실 관계 형성이 되고 이 관계 형성 자체가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일단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뭐 어떤 그 아이들은 되게 의도를 보인다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밥 먹고 그냥 노닥거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뭐 애들이 배드민턴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이제 배드민턴 채 사다 놓고 공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사다 놓고 만화책 같은 거 없어요? 그럼 만화책도 좀 갖다 놓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오면은 뭔가 그 의도적으로 자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와서 편하게 밥만 먹고 가면 가도 되고 좀 노닥거리면 노닥거려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지금 약간의 이 어른으로서의 질투심이 들고 저도 철이 없으니까 언제든 부천 가서 한 끼 먹어보고 싶은 그 분위기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한 운영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저희 시작은 올해 3월부터 됐고요. 네. 작년에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에는 이제 그 비정기적으로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햄버거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3월 6일 날 이걸 열었는데 여는 날 120명 정도가 왔습니다. 연날 120명이. 네. 네네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3개월 조금 네네. 넘었나요? 2달 네네. 조금 넘었군요. 네네, 2개월여, 3개월 차 된 상황에서 네. 아까 단골 아이들이 한 8, 90명 됐다 이런 말씀 네네. 하셨고 네네. 프로그램을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싫어한다. 네. 아이들의 요구가 자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오는 아이들의 좀 변화 같은 게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네,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아이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연관되는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학생이 굉장히 빼빼 마른 여학생이 있는데 밥은 뭐 거의 한 5인분 정도를 먹는 여학생이 있어요. 우리 막내 작가하고 똑같은 체질이군요. 네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나중에 뵈야 되겠어요. 네, 말랐는데 한 5인분 먹는 사람이 있죠. 네네. 그런데 밥 먹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도 있지만. 맞습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다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그러니까 거의 흠이 탄다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이제 안정되지 않고 눈이 자꾸 이렇게 사방을 돌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굉장히 배고프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심리적인 허기였던 것이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 친구의 상황을 조사해 보니 부모님은 좀 안 계시고 친척 집에서 기거하는 친구였어요. 사정이 있었군요. 네네. 그 친척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대하고 이제 좀 시시껄껄 이렇게 좀 농담할 수 있는 관계로 되면서 그 친구가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은 빼먹어도 여기는 꼭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성인이 한 명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친구가 조금씩 청소년들이 사실 굉장히 까칠해요. 그런 면에서 막 함부로 마음을 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관계 형성을 하면서 또래도 만나고 이게 또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우리보다는 또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다리를 놔주고 그 또래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 주로 뭐 왕따라는 말 쓰는데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성인들하고는 잘 어울리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이런 그렇군요. 친구들이 오면 네, 스스럼 없이 이게 배드민턴을 같이 친다든가 게임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또 평가를 하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오 네. 대표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어린 친구들한테 맑고 밝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부천에만 이 꼬비에 심야식당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다음에 네. 또 기회 되면 연결해서 다른 네네. 지역에 이런 좋은 이 청소년을 위한 식당,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꼬비의 심야식당 운영하고 계시는 오세양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